자, 기본적으로 이제 금전 청구는 이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자,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건물을 그냥 점유하는 사람에 불과한, 예를 들어서 건물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빌린 사람, 임차인,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주에 대해서 뭔가 그 유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 뭐 공사업자들 건물을 짓고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라면 그 해당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유치권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금전 청구가 토지주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법원 2008년도 사건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용료를 청구한 그런 사건이죠. 자, 일단 이론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 적극이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는 분명한데 그 건물을 그냥 쓰지 않고 방치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나 부지를 이렇게 점거하고 있지 않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그 부지를 점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 사람도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것도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건물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물주로부터 그거를 뭐 좀 임대차에서 빌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건물을 그냥 남의 건물이지만 무단으로 거기 점거해가지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 또 그 건물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건물을 점유한 사람일 뿐이지 그 부지를 점유한 사람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건물주가 그러니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 주인이다. 그 다음에 건물 주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물을 점유한 것일 뿐일지언정, 건물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기는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다. 자,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죠? 이게 이제 기본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요 예전부터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한편 미등기 건물을 양수해서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서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건물을 양수해서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상 양수해서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실제로 또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 이제 의문이 좀 들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종전 시간에 건물 철거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 주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미등기 건물일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처분권자, 그거를 넘겨받아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건물 철거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 사람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금전 청구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다른 거죠. 금전 청구는 사실상의 처분권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건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례 뉘앙스가 철거 청구에 대해 철거 청구 부분과 사용료 청구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은 어떤 사건이냐면 결론적으로 하여튼 원심의 결론은 맞는데 이유가 조금 틀렸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법리를 먼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원심은 어떻게 봤냐면 이게 어떤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소의 이 교회가 이전 등기를 건물 이전 등기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건물 소유권에 관해서 망인이 이제 그 서류를 위조한 장본인인데요. 망인이 대표자로 있는 소의 이 교회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 피고 소의 이 교회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망인이 위조해서 이전 등기를 해간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용의 청구는 지금 피고를 상대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요런 사안에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 원심은 소의 이 교회하고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아직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물의 소유관계와는 별도로 건물의 사용자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소의 이 교회로 넘어가 있지만 실제 건물 사용은 피고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심은 실제 건물 사용을 피고가 하고 있으니까 피고가 사용료 물어라.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맞지만 피고가 사용료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론은 대법원도 같습니다만 원심의 이유가 틀렸다는 겁니다. 원심은 지금 건물 소유 관계와는 별도로 건물을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피고가 쓰고 있으니까 피고가 물어, 이렇게 이제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원래 피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소의 이 교회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의 이 교회 앞으로의 이전 등기는 망인이 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임의로 격려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피고도 지금 이 사건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보고 사용료 토지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달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피고 스스로도 지금 소위 이 교회 이전 등기는 무효다, 위조된 것이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피고가 건물 소유자인 건 틀림없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죠? 전혀 원심의 어떤 논리, 이유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어쨌든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네.